네, 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 매니아 분들 좋아하는 외제차 브랜드, 특히 독일에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제조 기업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최근에 큰 위기를 맞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창립 후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건데, 독일 내 폭스바겐에서만 지금 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폭스바겐이 이 정도인데 유럽 내 다른 자동차 제조 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하겠죠. 유럽 자동차 산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뉴욕타임스 기사부터 함께 보시죠. 폭스바겐은 지난 10월 28일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전체 직원의 임금 10% 삭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독일 공장 폐쇄는 1937년 창립 이후 87년 만에 처음이어서 이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거든요. 폭스바겐은 독일 내에만 30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해고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일 현지 언론들은 공장 폐쇄로 인력 감축 규모가 최대 3만 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구조조정 이유에 대해서 에너지 자재와 노동 비용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자동차 판매 수익은 줄거나 또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인 토마스 셰퍼는 독일 공장이 충분히 생산적이지 않으면서 폭스바겐의 목표와 경쟁사의 비용에 비해서 2배 더 비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폭스바겐은 사업 개편과 비용 절감 계획을 놓고 수주 동안 지금 노조와 협상을 해왔는데 9월에 공장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노동 협정 파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1994년부터 독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온 이 고용보호협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노동자 협의회와 이 독일 최대 산업 노조죠. IG 메탈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폭스바겐은 아우디와 포르쉐, 또 람보르기니 등 10여 개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고 유서 깊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핵심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브랜드라면서 독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 만큼 독일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유럽 자동차 제조기업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신호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전체 유럽연합 일자리의 6%를 책임지고 있고 이 가운데 폭스바겐은 EU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제조업체이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한 독일 일간지는 지난해 여름부터 11월 1일까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줄이겠다고 발표한 일자리가 3만 2천여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자동차 부품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보쉬는 올해 초 일자리 7,000개를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자동차 부문만 2,500개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기계나 또 공구류를 생산하는 보쉬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부문에서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네, 보쉬의 CEO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인력을 더 조정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종 기계나 공구류를 생산하는 보쉬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부문에서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보쉬의 슈테판 하루튼 CEO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인력을 더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또 다른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인 ZF 프리드리히스 하페는 5만 4천 명인 독일 내 직원을 2028년까지 14,000명 줄이기로 해서 노조가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독일의 자동차 및 산업 공급업체인 콘티넨탈도 7,150명을 감축하고 일부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 두고 자동차 시장 불황도 원인이지만 전기차 전환 때문에 부품업체가 완성차 업체보다 더 크게 타격받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전체 부품수가 적고 또 변속기와 배기장치 등 내연차 핵심 부품도 들어가지 않죠. 네, 이 때문에 일자리 4개 가운데 1개를 없애기로 한 ZF 프리드리히스 하펜이 이 변속기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어서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동차 분야 일자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만 6천 개가 줄었고 2035년까지는 합계 최대 19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대선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실제로 독일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6일 종가 기준으로는 BMW 주가는 6.6%, 메르세데스 벤츠는 6.4%, 포르쉐는 4.8%, 폭스바겐은 4.3%나 폭락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는 이유, 미국도 미국이지만 사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자동차 산업 문제는 중국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있다며 고품질이면서도 저렴한 전기 자동차가 현재 유럽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BYD와 같은 중국 자동차 제조 기업은 유럽 기업보다 30% 낮은 비용으로 더욱 진보된 전기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유럽 자동차 판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특히 유럽의 추세도 살펴보면 과거부터 EU는 청정기술 분야에서 야심찬 기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기후 목표를 수립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 전략이 부족해서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9월 초에 EU의 의뢰를 받아서 작성한 이 경쟁력 보고서에서 새로운 경쟁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부문은 더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특히 드라기 전 총재는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안에 EU 현지 생산량의 10% 이상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고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0월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서 5년간 확정적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상된 관세는 10월 30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에서 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가 됐습니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 자동차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지프와 크라이슬러 등 이런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의 CEO 또 BMW의 CEO 등 업계 리더들은요. 보호무역주의가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더 비싸게 만들고 유럽의 공장 폐쇄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동차 제조기업들은요. EU 정부에 대해서 이 충전 인프라 구축 또는 전기차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 등을 더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이 1980, 90년대 일본 기업들처럼 유럽에 공장을 열어서 EU의 수입 관세를 우회하기로 결정한다면 유럽 자동차 생산의 좀 과잉 생산, 이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국가 간의 무역 보복까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유럽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좀 타파하려면 보다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EU가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